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4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조금 조정 흐름을 보이기 시작하네요. 네, 미국 야간 선물 시장도 좀 흐름이 바뀌고 일본 시장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장도 소폭 하락 마감을 했네요. 그렇죠. 중국도, 네, 홍콩도 이제 어느 정도 상승 폭을 좀 줄여 나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종목들 삼성전자부터 해서 조금씩 그동안 많이 올랐던 공매도 헤지펀드 쇼커버링 기술적 반등이 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추가적으로 코인 시장, 네, 지금 비트코인이 2,245만원, 네, 거의 8천만원 육박했던 코인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이 무너지고 있고요. 김치 프리미엄은 이제 다 사라졌겠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뭐 과거에 17세기 지금 암스테르담 죄송합니다. 네덜란드의 어떤 튤립 구군 광풍이 다시 또 재현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과거에 수많은 인간의 욕망으로 벌어졌던 투기적인 어떤 상품 가격의 급등 이런 것들이 결국 마지막에 최고의 바보, 누가 바보이냐 게임에서 진 사람들은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죠. 지금도 코인 시장도 뭐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이 투자의 이면에는 굉장히 큰 아픔이 있습니다. 뭐 수익을 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큰 부를 거둔 사람도 있고요. 반면 잘못된 판단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변화가 계속 반복되는 곳이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의 어떤 투자의 시장입니다. 뭐 부동산이냐, 뭐 상품이냐, 코인이냐, 주식이냐, 뭐 채권이냐, 뭐 어떤 상품을 국한되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투자를 잘 해나간다면 수익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잘 못하시면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죠. 예, 그거를 냉정하게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또 시장이 또 변모하겠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주시장의 어떤 큰 맥락의 주류의 어떤 큰 이정표는 나침반은 제가 금리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이 요동을 치기도 하고 평온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급락을 하던 주시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금리는 계속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의장의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다소 이제 금리의 상단을 찍은 게 아닌가, 상한가를 터치한 것이 아닌가, 이제는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베팅이 나왔습니다. 그 베팅이 맞을지 틀릴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겠죠. 예,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가파르게 또 나왔으면 꺾일지 이런 것들도 다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물가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짜장면 값만 보더라도, 새우깡 가격만 보더라도, 아니면 시중의 어떤 국제유가에 따른 어떤 지금 정유소의 주유비만 보더라도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도 실적으로 그 물가 지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부동산 물가라든지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좀 주식시장의 어떤 가격 움직임이라든지 귀신같이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떨어지면 좋겠지만 맞아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전반적으로 물가가 좀 안정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좀 실물 경기는 뭐 그렇게 좋지 않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물가도 전혀 뭐 떨어지고 있지 않고, 우리가 느끼는 체감적인 온도의 차이는 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 날씨가 지금 제가 집에서는 22.3도네요. 지금 현재 실시간. 외부 온도와 실내 온도가 또 다르죠. 그리고 여기 서울의 온도와 부산의 온도가 다를 거고요. 뭐 뉴욕의 온도, 뭐 런던의 온도, 모스크바의 온도 다 다를 겁니다. 세계 각국의 어떤 기후가 정말 다르고, 그 각국의 다른 기후 속에서도 부자인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뭐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부동산을 진 사람과 코인을 진 사람, 그다음에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 다 체감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온도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딱 이 한 곳의 주식시장이, 코인시장이, 부동산시장에 투영되고 반영되고 이런 모습들이 정확하게 딱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차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혀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뷰는 좋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내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되는 시점은 아니다. 예, 그래서 늘 여유를 가지고 현금 비중을
충분히 둬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기술적 반등 구간을 이용해서 최대한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시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느 종목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저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종목에서 좀 수익이 나거나 어떤 종목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최대한 현금화를 시키면서 또 다음 기회를 노리자. 주식시장은 늘 세컨 찬스,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 기회가 또 올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기술적 반등을 전혀 이용하지 못했다면 또 그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저도 뭐 이번 자문을 통해서 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작은 소정의 수익을 내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급등할 줄은 몰랐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 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자문을 좀 해드렸는데 생각보다 오히려 빠졌고, 그리고 빠지고 나서 저는 10월에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11월에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이 접어드는데, 이제 앞으로는 단기적으로 정말 장중 매매할 정도로 짧게 흐름을 체크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반등을 이제 되돌리는 현상, 뭐 이런 현상이 나와버리면 굉장히 또 피곤해질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경기가 살아나고 어떤 지금 경제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역실적 장세와 어떤 역금융 장세에서 나올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 있는 상태죠. 예, 금리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제롬 파월 의장도 뭐 연말에 금리를 내리진 않겠죠. 금리를 안 올리면 다행이고요. 예, 근데 어느 정도 폭으로 올릴지, 작게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대심으로 올라갔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 경기 둔화가 실적으로 3분기 실적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으나 적절하게 나왔고요. 이제 4분기에서 뭔가 실적이 이제 둔탁하게 나오거나 4분기 실적 전망치가 나오는 시점, 지금부터 지금 11월이니까요. 이제 3분기 실적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달까지 결산이 이제 마무리되겠죠. 그러면 이번 달, 다음 달 정도 되면 기업들의 연간 실적이 쭉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연간 실적을 뭐 기존에 1, 2, 3분기에 선방했던 기업들은 통으로 보통 이제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딱 4분기를 딱 꼬집어서 좋았다 나빴다라고 평하기보다는 연간 실적으로 퉁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애매모호하게 뭐 좋을지 안 좋을지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국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해서도 웬만해서는 그냥 좀 무난하게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내년 2월, 1월 말부터 한 2월 정도에 나오니까 지금부터 한 연말까지는 특별하게 큰 변화가 없는 이상은 시장은 그냥 좀 횡보하거나 소폭 조정, 소폭 반등하는 박스권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죠. 예.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흐름 사이에서 어떤 이상한 변화의 기류가 나타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코인 시장이 최근에 이제 폭락을 했는데 여기서 더 큰 코인 시장에 어떤 광풍이 분다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주시장도 어떤 코로나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계속 전파가 되듯이 전달이 되듯이 감염이 되듯이 주시장도 투자 시장으로서의 어떤 약세가 감염될 수도 있다. 요거는 좀 우리가 미연에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 사전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 하나하나를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이 쫙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공매도가 이제 나와서 쇼커버링이 나왔는데 이 넥스트 스텝은 뭘까? 여기서 다시 공매도가 또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공매도는 끝난 것인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지금 가파르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거의 60만 원대면, 네, 거의 지금 이 정도면 상장 초기가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시가총액이 거의 140조. 예, 여기서 또 뭔가 한번 공매도가 쏟아져 나오면 또 아픔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예, 하이닉스 공매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쇼커버링이 나오면서도 롯데케미칼 반등이 나왔는데 공매도가 많이 나왔네요. 예, 오늘 뭐 카카오뱅크, 네, 오늘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고점에서 다시 또 공매도,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공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떻게 앞으로 방향성이 잡힐지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 좋아지면서 뭔가 기업들이 어메이징한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이 헬스케어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뭐 실적이 셀 같은 거는 뭐 그냥 뭐 그럭저럭 뭐 나쁘지도 않고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그냥 적절하게 나왔는데 이제 오늘 환율 변동도 좀 있고 뭐 그러면서 그냥 차익 실현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제 어닝 발표하고 주가가 좀 출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는 조짐이 보이면서 네, 코로나 관련주들 좀 움직임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이 또 여기서 이제 또 코로나19가 또 확산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뭐 계속 코로나19는 아마 영원히 우리 인류에서 이제 감기처럼 영원히 갈 것 같고요. 이 정도 전파력과 이 정도 바이러스의 어떤 파워라면 뭐 계속 우리 인류에게 아픔을 계속 줄 것 같습니다. 제2의, 제3의, 제4의, 제5의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변이가 계속 나오겠죠. 끊임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네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시장도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변화가 있을 거고요. 코로나도 계속 올 거고요. 그걸 이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어떻게 잘 공존하느냐, 어떻게 그걸 잘 이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맨날 똑같은 주식 시장이지만 그거를 많이 관찰하고 많이 지켜보면 결국엔 거기서 작은 힌트들이 나오고 그 힌트들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투자 수익을 얻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네,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당분간은 시장을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쪽으로 움직일지 면밀히 좀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래서 저의 어떤 오늘의 마감 시장의 결론은 네,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자. 네, 현금 비중을 확보하자. 없으신 분들은 좀 확보를 하는 거고요. 뭐 비중이 뭐 5% 10%밖에 안 된다. 좀 확대하는 거고요. 뭐 전부 주식을 다 팔아서 현금을 만들자는 아닙니다. 어차피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는 흐름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다 팔아버리면 대부분 주식 투자자들이 손을 놔버리면서 이제 주식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이렇게 보면서도 그거에 대한 보는 어떤 강도가 약해지는 거죠. 그 감각을 굉장히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어느 정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중이 최소한 30%에서 50% 정도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선상에서 봐야지 그래도 현장 감각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차후의 움직임을 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금 비중을 확대하되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좀 어떤 현명한 투자를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나침반은 금리는 경기가 하향되는 쪽으로 방향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요. 열흘 중에서 7일, 8일은 주식시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3일, 2, 3일 정도 좋은데 그걸 2, 3일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만만치는 않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계속 좀 시장을 관찰하면서 또 코멘터리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